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어떤 일이 갑작스레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소중한 가족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지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7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후 준비물 3가지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한 여성, 김영애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자라 결혼도 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갔지만 정작 영희 씨는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영희 씨는 자신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저 그동안 모아둔 약간의 저축과 작은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중요했어요. 제 노후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한테까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희 씨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영희 씨가 미리 준비했다면 그녀의 노후는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지 않았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걱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룰 3가지 준비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준비입니다. 노후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다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혹은 부모님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노후의 삶이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이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앞으로 다룰 3가지 준비물이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준비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준비물, 경제적 독립.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연 속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미뤘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 독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소득원 확보입니다.
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꾸준히 납부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소비에 집중하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저축과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은다면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일할 수 있는 한 일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박정수 씨는 정년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소규모 공예품 제작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배운 기술이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 방송을 계기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스스로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준비물, 건강.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독립과 함께 건강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정호 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고 연금과 자산도 알뜰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70대 초반까지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그가 평생 모아둔 재산은 몇 년 만에 거의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 그는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후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산을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요가,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폐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섭취하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과도한 지방과 당분은 줄이고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짜고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 방송을 계기로 바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넷째, 정신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노후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이 삶의 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몸이 약하면 마음이 제대로 깃들기 어렵다. 이 말처럼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과 삶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라는 이유로 건강 관리를 미뤄두고 있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후의 건강은 단순히 나이 들었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지속하며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물, 사회적 관계.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는 흔히 돈과 건강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잘 관리했다고 해도 외로움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면 그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란 씨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8세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퇴직 전 늘 바쁘게 살아왔고 일과 집안일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도 아이들이 떠난 집도 모두 비어있는 듯한 낯선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외출할 이유도 없어지자 혜란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혜란 씨가 시작한 것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주 동네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직장 동료나 일로 연결된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자신의 취미와 맞는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셋째,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것을 배우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유지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속하는 핵심입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함께하면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라도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다시 이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노후 준비물, 즉 경제적 안정,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준비물들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먼저 경제적 안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의 재정을 막연히 걱정만 하며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첫 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안정된 재정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또한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컨설팅, 강의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한 금융 상품에 대해 배우고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여 자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저축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습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이 발견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중 관리와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므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쉽고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꾸고 돌보아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첫째,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처럼 진심 어린 행동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봉사활동 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기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면 의외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셋째, 기술을 활용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적인 소통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자녀나 손주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준비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노력들이 모여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 준비물은 삶의 마지막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부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준비물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에 계획만 세우고 미루기 시작하면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불안과 후회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의 동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후회 없이 그리고 존엄과 행복 속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삶의 품격이 유지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건강을 유지하며 좋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자립한 노후를 준비한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더 집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준비를 넘어 자신을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준비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매일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작은 행동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그것은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먼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나 자신과 내 삶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모든 여정을 끝내며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바로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과 평안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방송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하며 이 시간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준비물, 즉 경제적 준비, 건강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는 노후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준비물은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적어두는 항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쌓아가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몇 년, 몇십 년 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변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초석이 되고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평온한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한 걸음 내디딜 용기만 있다면 그 시작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을 내디뎌야 더 큰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계부를 점검하며 저축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노후 준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부터 그 선택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을 돕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